어머니?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0명의 눈이 저를 향했죠. 청소부 유니폼 아래 드러난 정장,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 네. 전 이 회사 창업자 박수남입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여러분 곁에서 청소부로 일했죠. 제가 USB를 꽂자 스크린에 충격적인 장면들이 쏟아졌습니다. 뇌물, 갑질, 성희롱.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 텅 빈 로비에 섰습니다. 79살의 나이에 다시 이곳에 서니 묘한 기분이었죠.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은퇴 후 들려오는 소문들이 마음에 걸렸죠. 사람들이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는 이야기들.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 위장 취업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나이든 여자 청소부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첫날부터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저는 로비 한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지나간 직원이 100여 명, 그중 제게 인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눈을 마주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거기 비켜요! 30쯤 된 여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던 자리를 지나가려는 거였죠. 저는 얼른 비켰지만 그녀는 제 청소 도구함을 발로 차며 지나갔습니다. 사과는커녕 돌아보지도 않았죠.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일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청소 카트를 밀고 다가가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재빨리 닫힌 버튼을 눌렀죠. 한두 명도 아니고 가득 찬 엘리베이터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8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들은 대화는 제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 출근 시간에 복도 막고 있으니까 짜증나. 그러게. 근데 뭐, 저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바라겠어?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청소부와 경비원들은 따로 구석 테이블에 앉아야 했죠. 마치 계급이 나뉜 것처럼. 음식도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뷔페식으로 골라 먹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정해진 도시락을 받았죠. 제 옆에 앉은 김 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10년인데 단 한 번도 직원분들이 먼저 인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가, 제가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며 키운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니.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0,000원이었고 계단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와중에 한 과장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제게 쏟았습니다. 아, 미안. 아니, 그냥 닦으면 되지 뭐. 사과하려다가 제가 청소부인 걸 보고는 말을 바꿨죠.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커피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죠. 시스템적인 무시, 구조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사람을 직급과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밤 9시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면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청소부의 눈으로 본 진실을,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첫날 인사받은 횟수 0회, 무시당한 횟수 34회, 폭언 들은 횟수 7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둘째 주, 저는 김미소라는 파견직 직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3살의 이 젊은 여성은 매일 첫 차로 출근해서 막차로 퇴근했죠.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사무실에서 미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제가 말을 걸자 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할 일이 많아서요. 화면을 보니 마케팅 전략 제안서였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실행 계획까지 정규직 대리도 하기 힘든 수준의 기획서였죠. 훌륭한 기획이네요. 이름을 꼭 넣으세요. 미소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파견직은 이름을 넣을 수 없어요. 지침이래요. 모든 문서는 정규직 상사 이름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침. 그 단어가 이 회사에서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윗사람 말이 곧 지침이고 지침을 어기면 즉시 계약 해지였죠. 일주일 후 저는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부장이 미소의 제안서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작성자란에는 최 부장의 아들 최도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정말 잘했어. 신입인데도 이런 기획을 하다니. 역시 최 부장님 아들은 다르네요. 임원들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지나가던 미소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미소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죠. 왜 구내식당에 안 가요? 파견직은 식권이 안 나와요. 그것도 정규직만 받는 복지래요. 그녀의 김밥은 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저녁까지 나눠 먹으려는 것 같았죠. 그래도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나가게 돼요. 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그게 또 다른 지침이죠. 그날 오후 저는 인사팀 앞을 지나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파견직 5명 교체야. 이유가 뭔데? 3개월 되기 전에 자르면 퇴직금 안 줘도 되잖아. 그게 회사 지침이야. 지침. 또 지침이었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것도, 성과를 빼앗는 것도, 차별하는 것도 모두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죠. 저녁 무렵 미소가 상사인 정 대리에게 불려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가까이서 들었죠. 김미소 내가 만든 자료 잘 봤어. 근데 이제부터 나한테 먼저 보고해. 내가 검토해서 올릴게. 네. 그런데 제 이름도 같이. 파견직 주제에 무슨 이름? 지침 몰라? 내 이름은 우리 팀 명단에도 없어. 미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입증에는 P-2847이라는 번호만 있었고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파견일로 불렸죠. 조직도에도 회식 명단에도 그 어디에도 김미소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모든 성과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최도훈의 이름으로, 정태리의 이름으로, 때로는 최 부장의 이름으로. 어느 날 늦은 밤 미소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곧 정규직 될 거예요. 그럼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네. 알아요. 참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죠. 언젠가는 당신 이름을 찾게 될 거예요. 미소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왜 저한테? 저도 이름이 있거든요. 박수남이라고.
당신도 김미소잖아요. 번호가 아니라. 그날 이후 미소는 제게 가끔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게 먼저 인사한 첫 번째 직원이었죠. 셋째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의 가장 큰 장점은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곳엔 이 회사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찢어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조각을 맞춰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죠. 접대비, 룸살롱 파라다이스 350만 원, 선물비 에르메스 890만 원,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장부를 청소하다 본 내역은 달랐습니다. 업무 미팅, 호텔 레스토랑, 해외 바이어 선물, 전통 공예품,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저는 조각들을 봉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여 원본을 복원했죠. 날짜, 금액, 참석자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인사 기록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한 달에 평균 15명. 그들 대부분이 파견직이나 계약직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난 퇴사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성희롱 신고했더니 오히려 제가 문제 직원이 됐어요. 야근 수당 요구했다가 태도 불량으로 잘렸죠. 임신했다고 했더니 다음 날 계약 해지 통보받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가해자별로 정리했죠. 특히 주목한 건 최 부장의 행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검은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죠.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거래처 임원을 만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장의 쓰레기통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전자 김전무 -1000, XX건설 박이사 -800, 단위는 10,000원이었겠죠. 리베이트 장부였습니다. 강상무의 갑질도 심각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던지는 성희롱 발언들을 녹음했죠. 청소하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미소 씨는 얼굴이 예쁘니까 실력 없어도 봐줄게. 대신 내 옆에 와서 술 따라. 김대리, 치마 좀 더 짧게 입고 다녀. 그래야 거래처도 좋아하지. 구역질이 나는 발언들이었지만 꾹 참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파쇄기에 넣으려던 서류를 몰래 빼냈는데 놀랍게도 직원 등급표였습니다. S급부터 D급까지 모든 직원이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 배경, 학벌, 외모, 성별, 업무 능력은 가장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김미소는 D급이었죠. 파견직, 지방대, 백없음이라는 메모와 함께 제 아들 준호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D급은 3개월마다 교체 필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사람을 물건처럼 등급 매기고 버리는 경영자가 되었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자살 시도자가 3명이나 있었다는 보고서였죠. 모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개인의 정신적 나약함으로 결론지었더군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유형별, 가해자별로 분류했죠.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숨기는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제가 40년 경영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부패와 차별, 갑질과 착취로 얼룩진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넷째 주. 저는 야근 시간에 회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겨진 본심들이, 밤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사무실. 하지만 파견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규직들이 던져놓고 간 일들을 마무리하느라 새벽까지 일했죠. 미소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놔. 정 대리가 퇴근하며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분량을 보니 밤을 새워도 힘들 양이었죠. 대리님, 이건 제가 맡은 업무가 아닌데. 파견직이 무슨 업무 구분? 시키면 하는 거지.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새벽 2시. 여전히 불 켜진 사무실을 청소하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소가 완성한 보고서를 최도훈이 가져가는 것이었죠. 어차피 내 이름으로는 올릴 수 없잖아. 내가 대신 올려줄게. 고마워하라고. 미소가 항의하려 했지만 최도훈은 비웃었습니다. 파견직 주제에 무슨 권리? 내가 최 부장 아들인 거 몰라? 그 순간 저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큰 그림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임원 회의. 청소하는 척하며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30% 올랐습니다. 훌륭해. 역시 우리 회사 정규직들은 달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실적의 70%는 파견직들이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15% 줄었습니다. 파견직 활용도를 높인 덕분이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자들의 박수였죠.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사장실 앞을 청소하다가 퇴근하는 아들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순간 아들이 저를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 수고하세요. 준호는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한 채. 아니, 애초에 청소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겠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은퇴하고 5년. 그 사이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퇴근날. 거의 빈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과 재무팀장의 대화였죠. 이번에도 파견직 10명 정리하기로 했어. 김미소도 포함이야. 특히 걔가 첫 번째야.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위험해. 정규직 전환 요구할 것 같거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오히려 그 이유로 자른다니. 대신 최도훈은 정규직 전환 확정이야. 실력도 없는데. 최 부장 아들이잖아. 그거면 충분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모든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장실을 청소하다가 준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것이죠. 오늘도 실적 목표를 달성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다. 지금은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효율만 추구해야 한다. 그게 진짜 경영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현장은 숫자 안에 없다. 저는 준호의 일기장 옆에 메모를 남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현장의 눈물과 고통은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그걸 모르는 경영은 결국 실패한다고. 5째 주. 전사 미팅 공지가 났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였죠.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미소의 부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청소 아주머니. 미소가 새벽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 좀 봐주세요. 아무도 절 봐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업무 태도, 불량이라는 어이없는 이유였죠.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12시간씩 일했고요. 그런데 태도 불량이래요. 미소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여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3개월간 모은 증거들, 녹음 파일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죠.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것, 제가 세운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는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버릴 것이 분명했죠. 미팅 이틀 전, 저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 부장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계좌 내역이었죠. 청소하다가 그의 서랍에서 발견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3년간 2억이 넘는 돈이 오갔더군요.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개월 동안 구부정하게 지내서인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죠. 천천히 허리를 펴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창업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죠. 나는 분노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을 세우러 간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됐죠.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미팅 당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회의장을 깨끗이 청소했죠. 마이크도 점검하고 프로젝터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청소복을 입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무대 옆에서 대기했습니다. 준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실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올해도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효율성은 40% 증가했고 비용은 20% 절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효율성은 사람을 갈아 넣어 만든 것이고 그 비용 절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는 걸.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또렷했습니다. 40년간 이 회사를 이끌었던 그 목소리였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무대에 오르니 다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기 청소는 나중에. 사회자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저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정장이 드러나자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업자 박수남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지난 3개월간 저는 여러분 곁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첫 장면은 최 부장이 거래처에 뇌물을 건네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년간 2억 3천만 원. 최 부장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입니다.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불법 촬영이고. 공개된 장소의 CCTV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직접 벌인 통장 사본이죠. 화면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입금 내역과 거래처 이름이 명확했죠. 다음은 강상무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얼굴이 반이야. 실력, 그건 나중 문제고. 음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우리 회사 임원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파견직 차별 문서였습니다. 직원 등급표, 3개월 교체 지침, 성과 갈취 매뉴얼까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화면에 김미소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소 씨, 23세, 파견직, 1년간 제출한 기획안 23개, 채택된 기획안 23개. 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올라간 건 0개입니다. 원본 문서와 최도훈 이름으로 제출된 문서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날짜, 내용,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았죠. 이런 일이 한두 명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난 1년간 파견직 87명이 이렇게 성과를 빼앗겼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87명의 이름과 그들이 만든 성과,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들의 명단. 여러분이 자랑하는 30% 성장, 그중 70%는 이들이 만든 겁니다. 이름도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재조차 부정당하면서 준호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이건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이 직접 사인한 문서입니다. 화면에 준호의 서명이 든 지침이 나타났습니다.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파견직 활용, 극대화 방안, 사람을 비용으로만 봤기 때문에 모른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죠. 왜일까요? 청소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김미소 씨, 이제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미소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김미소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모든 성과를 그녀의 이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수가 한 명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파견직 직원이었죠.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미소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사할 건 우리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잊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파견직, 계약직 직원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동료가 아닌 도구로 봤습니다. 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어서 하세요. 검찰도 이 자료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최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상무도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첫째, 모든 파견직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지난 1년간 갈취당한 성과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셋째, 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해임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파견직 동료들을 무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김미소 씨 아이디어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일어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관했던 것, 무시했던 것, 침묵했던 것에 대해 미소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단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니 꿈만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도 드디어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하죠. 썩은 문화를 청소하는 것 말입니다. 준호가 옆에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청소 도구를 들었죠. 오늘은 모두가 청소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날이죠. 300명이 함께 회사를 청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규직과 파견직의 구분 없이, 임원과 신입의 차별 없이 청소를 하며 사람들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물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소입니다. 아, 그 유명한 마케팅 기획안을 만드신 분. 미소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진짜 미소가. 석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죠. 로비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미래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 문구를 보며 각자의 다짐을 새롭게 했죠. 파견직의 8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20%도 단계적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김미소는 마케팅팀 정규직이 되어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입니다.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더 중요한 건 퇴사율이 제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수 인재들이 우리 회사로 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회사에 나옵니다. 이제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죠.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미소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회사의 일원이었죠. 할머니가 수술 잘 마치셨어요. 이제 회복 중이시고요. 정규직이 되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미소 씨,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 돼가나요? 네. 제 이름으로 하는 첫 대회 발표라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함께 청소하는 날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이 30분씩 회사를 청소하며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준호가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면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회사는 매일 닦아야 깨끗해진다는 것을요. 바닥도 문화도 말입니다. 최 부장과 강 상무는 해임됐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도훈은 스스로 사표를 냈죠. 다시 시작하겠다며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인사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수평적 문화와 공정한 평가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매일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회장인 저도, 사장인 준호도, 모든 직원이 함께 청소를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왜 청소부로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바닥이 안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늘 바닥에 있죠. 먼지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닦는 거죠. 바닥도, 문화도, 사람의 마음도 닦고 또 닦아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로비를 거닐며 생각합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느꼈던 차가움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가득하죠.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파견직도, 정규직도, 청소직원도, 경비원도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합니다. 미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만든 신제품 마케팅 전략이 채택됐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녀의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저는 로비에 걸린 현수막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미래다. 그래요. 사람을 보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게 제가 40년 경영하며 때다른 진리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철학입니다. 회사는 계속 닦아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먼지가 쌓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닦을 줄 압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